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로입니다. 2023년 8월 27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여름이 조금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네, 무더위가 조금씩 내려앉는 좀 가을로 넘어가는 이제 9월이 다 돼가잖아요. 네, 이제 9, 10, 11, 12라는 또 이제 하반기에 또 중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증시 자체 흐름 자체가 이제 그래도 회복되는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통해서 장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어떤 주도 업종 또 주도 트렌드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는 그런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 주 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역시나 이제 중기 상승 국면임을 다시금 또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띄워줬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식과 좀 다르죠. 호재 나왔는데 왜 떨어지지? 주식시장은 원래 이제 그렇게 돌아가는 원리와 패턴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뭐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종목만 연구하면 이 원리에 대한 탐구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원리가 가장 우선이고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주식의 기준이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종목이나 산업 분석 같은 시장 분석 같은 건물을 지어 올려야지 올바른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글로벌 증시 쪽에서 베트남의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이제 전문 기업으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뭐 서구권 내지는 뭐 한국 정도 되는 대만 한국 정도 되는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조금 더 성장 트렌드에 부합되는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되는데 이 베트남이라는 기업에서 만들어진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짚어드리면서 지금 시대의 변화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어떤 변화의 흐름들이 우리가 전략으로 담아내는 그런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같이 다음 주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보는 전략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요 0.94% 상승했어요. 그래도 플러스 반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급반전, 이렇게 밑꼬리에 이제 양봉으로 이제 플러스로 돌려세우는 어떤 패턴이 전개됐고요. S&P 지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 같고, 잠시만요. 엔비디아 흐름 자체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실적 나오고. 뭐 조정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1선 금방 흐름을 좀 조정 흐름 내고 있는 그런 부분. 기대감에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에 대한 뭐 차익 실현 내지는 원래 이제 증시라는 게 그런 패턴이니까 반도체 업종 국내 시장에서 반도체 업종 조정을 좀 세게 받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마음대로 이제 마음처럼 가지 않고 상승하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상승할 자리 같은데 왜 또 떨어지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서 우리가 탐색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갖추지 않으면 뭐 오늘 분석하는 이런 내용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주식 투자라는 게 힘든 과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다 탄탄한 그 뭐랄까요 원리의 바탕을 둔 기준. 그래서 저는 요 엔비디아 조정받는 게 뭐 그럴 수 있지, 조정 나올 수 있지 뭐 이런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국내 시장의 이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일라일리의 이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흐름이 굉장히 좀 도드라진 특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오 업종에서도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이제 일라일리 노보네디스크가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트렌드와 이제 상승
또 시총 순위가 뉴욕 증시에서 1위입니다. 일라일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투자로 연결을 해야겠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거나 이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계좌의 상태를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이렇게 나스닥 시총 수준 20위에 올라 있어요. 이게 210조입니다. 시총이 210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 상장인데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최근에 이제 유통 주식수가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왜곡된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00조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시총 순위가 높고요. 제너럴 모터스 전통적인 이런 자동차 회사들은 주가를 보시면 아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도군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런 걸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포드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차트가. 네. 결국 이제 주도 그룹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테슬라는 이제 저점 높이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주도주 군에 들어있는 거고 빈베스트는 이제 올라가 좀 조정받겠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이 정도의 캐파와 이제 기대치 가능성들을 좀 보여준다는 거는 아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또 중국의 시대가 가고 있구나 이 정도를 좀 우리가 좀 추출해 가지고 이제 이해하면 분명히 이제 시대를 읽어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비교 드린 차트가 보시면 중국 상해 증시의 흐름은 요런데 아까 이제 포드나 GM 같은 어떤 패턴이죠. 예. 근데 인도 증시 이게 정별 우상향의 기조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베트남 증시 역시나 최근의 흐름들은 분명 증시 내에서 다른 어떤 행보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 구도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모습들을 띠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좀 부합된 전략과 이제 기준들을 가지고서 종목들 전략들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법들. 국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또 이제 이번 주 뭐 조정 예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양봉 전환되는 부분들 코스피 코스닥은 지금 보다 더 이제 좀 강하게 올라오는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죠. 한 달 정도 조정을 좀 보이는데요. 뭐 대표 종목 뭐 에코프로를 이제 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한 달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다시 또 상승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한 달 조정받다가 여기 이제 중기평선 지지력 또 LNF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장기평선 붙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기평 돌파했고 삼성 S다이 이제 저점 높이는 부분 저점 깨진 않았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기평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면서 금요일도 이제 양봉 전환이 됐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양봉 전환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다음 주는 좀 2차전지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좀 예상을 다음 주에 움직인다 이렇게 좀 모르겠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근데 2차전지가 다시 또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위치 그런 모멘텀 테슬라의 어떤 사이버 트럭 출시 임박 또 빈페스트 상장 이후 지금 시총이 200조까지 올라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2차전지 업종에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또 이제 빈페스트 같은 경우는 중국의 또 대규모 공장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집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2차전지 배터리를 또 이제 CATL과 이제 한국의 또 삼성 S사에서 이제 수급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2차전지의 우호적인 어떤 흐름을 좀 전개시킬 공산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빈페스트라는 기업이 이제 뭐 베트남의 삼성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22년 내연기관 차량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쇄하고 전기차 생산에 그러니까 이 전기차에 완전히 올인하는 거를 굉장히 지금 다른 완성차 업체보다 앞서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다 이제 철수를 하고 다른 것들 내연기관 또 스마트폰 같은 것도 이제 철수하고 이 전기차에 좀 집중하겠다. 전기차 사업에 이제 모든 사활을 걸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스펙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포드라든지 GM 제끼고 있고, 테슬라 다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 전문 기업 중에서는 2위 시총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수단이 이제 오토바이죠. 거기 이제 경제 규모가 좋아질수록 이제 자동차로 넘어갈 텐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기업도 뭐 그 베트남 내수 쪽에서도 상당히 퍼포먼스를 낼 걸로 예상되고 있고, 빈페스트는 미국에서 성공한 베트남 제조업체가 되는 걸 꿈꾸고 있다. 빈페스트는 제조업체 육성에 목마른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죠. 예. 그래서 베트남이 정부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키우는 그런 기업이라는 측면들. 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들은, 그런 법안들은 결국 베트남에게는 좀 유리한 어떤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제 이런 어떤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정책에 또 이제 같이 오롯이 부합되게 또 미국과 유럽의 공정을 지으면서 막대한 투자를 지금 빈페스트가 감행한다는 것은 향후 굉장히 미래 가치를 높게 시장을 좀 내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빈페스트는 지난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와 전기차 공장 건설에 관한 협력 MOU를 이제 체결했고,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지역본부 설립받고, 일단 IPO 통해서 확보한 자금들을 이제 이런 때 쓰게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사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린다. 네, 뭐 이제 종합 이제 그룹이에요. 자동차 뭐 학교 건설 내죠. 근데 이제 전기차에 집중하겠다. 그걸 이제 가장 성장 동력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미국 증시 상장에서 조금 더 이제 호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빈페스트 시총은 현대차보다 훨씬 크죠. 네. 200조 리비안 뭐 이런 데보다도 훨씬 크게 지금 돼 있고, 요 기사를 보시면 뭐 생각보다 잘 나간다. 타신 분들이, 빈페스트 차량을 타신 분들이 생각보다 잘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대체되는 가운데 빈페스트가 상당한 또 수혜를 이뤄나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증시에서 돌팽이죠. 예. 뭐 테슬라에 이어서 시총이 이제 2위 이렇게 되고 있고, 단기간 내 빈페스트 주가가 이제 폭등한 것은 연내 신차 출시 등 향후 이제 고성장에 대한 기대죠. 예,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됐고, 올 하반기 내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보일 모델은 SUV 모델에서 1회 충전으로 530km, 꽤나 가네요. 그래서 CATL 이제 배터리를 이제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사 속에서는 이제 그 삼성 S자에 대한 수혜를 좀 예상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지금 배터리를 어디서 받느냐? 네. 삼성 SI 그리고 이제 CATL, 거시안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자회사 이제 빈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베트남에 이제 LFP 배터리 공장을 이제 짓고 있지만, 당분간은 뭐 당연히 외부 업체 의존도가 상당히 높게 유지될 거기 때문에 뭐 삼성 SDI도 이제 수혜 기대, 관련 밸류체인들이 또 수혜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빈페스트의 기술력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변수는 없지 않다. 일례로 빈페스트 전기차에 탑재되는 ADAS는 블랙베리 엔비디아 시스템을 사용 중이고, 파워트레인은 부품은 독일 거, 또 아일랜드 앱티브 등 글로벌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기술력은 많이 딸리기 때문에 외부 조달을 통해서 이제, 하지만 그 베트남 정부가 이 내세우면서 이제 육성시키는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요, 일단은 그 유통 주식이 되게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올라간다는 뭐 분석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뭐 지금 200조 넘는 시총을 단순히 그냥 뭐 그런 유통주식 부족에 의해서 이제 뭐랄까요,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닌 듯 하고요. 예, 그만큼 이제 기대 가치인데요. 지금 빈그룹의 후광, 또 나스닥 돌풍, 이런 것들이 또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요. 또 지금 전 세계 쪽에서도 동남아 쪽,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뭐 이런 지역, 인도, 이런 지역의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어떤 성장률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분명히 이제 부여해 준다고 봅니다. 동남아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좀 퍼져나가는 이런 어떤 인지도, 이런 것들이 고성장하는 지역에서의 어떤 가능성들을 높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이제 투자도 공격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차 올인을 선언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모두 지금 시대 정신에 좀 부합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을 확보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출시 예정에 있고 미국 현지 공장 또 배터리 작업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뭐 당분간은 갖다 써야 될 것이고 또 이제 무엇보다 이제 베트남산 전기차는 싸겠죠. 가격 경쟁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시장에서 기대를 받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중국 업체들이 미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로운 이 빈베스트는 미국 현지 공장 건설하고 또 뭐 한국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잠재적인 경쟁 자율공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빈베스트의 어떤 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나스닥 상장은 이 기업의 브랜드의 어떤 인지도 가치를 굉장히 높인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빈베스트 관련된 뭐 관련주, 수혜주 이런 것들도 국내 시장에서 좀 이제 주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한번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 2차전지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이번 주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요, 조금씩 이제 올라서는 조정을 좀 세게 받았던 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다시 또 움직이려는 그런 모습들도 좀 전개되지 않겠을까. A프로, 뭐 TSI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PNT, PNT 또 이제 코인테크라든지 이런 기업들 비롯해서 뭐 하나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조정 구간을 좀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장비사들에 대한 발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지점이 된 것 같고요. 최근에 뭐 M+ 같은 기업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또 장비 부품사 뭐 HYTC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이제 커버를 드리고 있는 기업이고, 이노매트리도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들, 아버코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탄탄한 어떤 모습들, 원준도 크게 밀리지는 않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IS 이런 기업도 있죠. 그래서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다시 또 주목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 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0일 날 장비 관련된 2차전지 장비 관련된 리포트 분석한 거 그거 같이 좀 연결해서 이제 다시 또 업로드 해드리는 그런 내용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그 압축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갈 만한 종목들 뭐 이런 것들도 좀 압축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번 한 주가 좀 아쉽죠. 또 이제 이렇게 또 지난 금요일 날 또 합병에 대한 발표가 나오고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대로 좀 밀리는 모습. 하지만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밀렸기 때문에요. 조정에 좀 그치는 모습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뒤로 거래는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흐름, 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거래는 없단 말이죠. 조정 흐름으로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바이오 업종도 꾸준하게 지금 이제 그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도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그 장비주 한번 보죠. 2차전지 장비주가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죠. 사실 이제 올해 2023년 하반기에 2차전지 장비주들이 움직일 이제 뭐랄까 사이클 모멘텀이 뭐 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이다 하더라도 이제 종목별로는 또 시세가 또 나오는 시점들이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2차전지 업종이 이제 메인 주도 업종, 또 정배열의 지수 전체가 이제 정배열의 구도를 펼친다면, 2차전지 업종 지수 정배열이 펼쳐진다면 장비주도 사이클을 타고 또 시세 분출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수순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수급들은 먼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다른 종목보다 월등히 신고가 부근으로 한 대여섯 종목이 이제 올려놨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뭐 대장이었던 뭐 사실 뭐 하나기술, 뭐 아바코, 또 이제 PNT까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뭐 올랐으니까 갑자기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 장비주는 제가 꾸준하게 계속 커버하고 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미래세에서 이제 이 장비주, 배터리 장비주에 대한 어떤 커버를 계속 이어왔었어요. 그래서 리포트도 제일 잘 쓰셨던 것 같고, 박준서 애널리스트님께서 잘 쓰신 리포트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6월 2일자 리포팅인데요. 배터리 장비 비중 확대해서 장비의 반경, 대규모 수주 영차. 제목 재밌네요. LG엔솔에 대한 밸류체인을 제가 유독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최근에 신고가 부근에 올려놓은 장비주들이 LG엔솔의 이제 밸류체인의 종목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장비주들의 어떤 포인트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는 시간. 여기서 이제 PNT, 코인테크를 좀 탑픽으로 이제 꼽았었는데 이 두 종목이 시세가 이제 발현이 뭐 본격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약 부분인데 일단은 뭐 내용 들어가죠.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하반기가 본격 장비 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거든요. 어쨌든 증설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이제 건설하잖아요. 땅 파고 이제 건물 이제 뼈대 만들고 안에 이제 장비 입고하기 전에 이제 1년 전에 이렇게 뭐 발주 내려야 되고, 그래서 6월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발주가 이뤄지는 부분들, 많은 이제 장비사들 이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했죠. 올해 특히나 이제 장비 발주 규모가 340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해서 121% 증가할 걸로 추정된다는 부분도 100% 이상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추정치 324기가와트시보다 상향 조정됐고, 특히나 이제 LG엔솔의 에듀더 물량이 23년에 이제 발주될 가능성에 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성장률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냈던 것 같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3분기 스텔란티스 45기가와트시, 미시간 45기가와트시, 이제 GM 쪽이죠. 자체 미시간 20기가와트시 발주될 걸로 추정되고 있고, 올해 2분기 이제 SK온은 서산라인 개조 및 또 이제 또 BOSK SK온 갑자기 까먹었네. SK온이 블루오벌이죠. 블루오벌. 예, 블루오벌 2차 이제 43기가와트시 발주 추정. 또 이제 삼성 SI 이제 올해 하반기 온타리오 16기가와트시, 내년 상반기 온타리오 16기가와트시. 뭐 다른 기업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이긴 해요. 해외 업체들도 이제 노스볼트 20기가와트시 등등 해서 해외 업체들의 라인 발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뿐이 아니라 또 이제 국내 이제 장비 업체들이 또 글로벌 이런 해외 업체도 이제 그 수주를 많이 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모멘텀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으로 쭉 이어지는 발주 모멘텀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래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장비주를 움직이는 이제 시세 패턴을 뭐 이거 뭐 하루 이틀 상간에 이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예, 신고가 돌파 이후에는 이제 추세 강화를 해나가는 국면으로 좀 전개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모멘텀들이 아직 주가에는 밸류에이션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사실 많은 장비주들이. 그래서 사실 이 2차전지 업종 내에서도 너무 좀 이제 수급도 쏠렸고 밸류도 많이 높아진 이제 그런 소재주 단의 이제 그쪽에서 수급들이 일부 이제 그 장비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뭐 명분적으로 이제 기반을 두고 이제 아니 뭐 이렇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발주가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죠. 이거를 그냥 넘기는 건 너무 아니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그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쪽은 장비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어떤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올해 하반기 이제 LG엔솔
LG 엔솔에 대한 밸류체인에 주목을 해보자. 하반기 선호도에서는 LG 엔솔에 대한 밸류체인 해서 올해 하반기 LG 엔솔이 대규모 배터리 장비 발주를 할 걸로 전망이 된다. 하반기 전체 발주 규모인 212기가와트시에서 LG 엔솔 발주 규모는 153기가와트시로 7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반기에는 SK온의 블루오벌 1차 물량이 86기가와트시로 컸으나 하반기는 LG 엔솔 발주 규모가 더 큰 상황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LG 엔솔 발주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밸류체인 장비사들에 대해서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SK온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올해 하반기 미국 장비 발주 규모에 대한 전망이 어마어마한데요. 5.9조? 한 6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고, 이렇게 4개 지역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공정 1조 8천억, 조립 공정 1조 한 2천억 정도, 활성화 공정 7,800억 정도, 자동화 검사 모듈 쪽에 2조, 네, 뭐 꽤나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믹싱 쪽으로는 이제 윤성이 이제 굉장히 세게 올라왔죠. TSI도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이제 PNT가 이제 핵심적인 어떤 대장주 성격을 지니고 있죠. 수주잔고도 뭐 엄청 크죠. CIS도 이제 모멘텀은 받겠지만 PNT가 이제 전국공정 대장주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노칭 쪽에 이제 DNT, LG 엔솔의 이제 또 밸류 체인, DA 테크놀로지도 있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나인테크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팅. 그리고 이제 활성화 공정에서 A프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자동화 쪽에서는 코인테크 아방코거든요. 아바코 먼저 움직였고 코인테크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의 요 밸류체인 주가 흐름 보면 이제 가장 좋죠. 그래서 최근 기술 트렌드를 좀 짚어보면요, 자동화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수주를 늘려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런 레퍼런스가 또 해외사에까지 뻗치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회사 탑 머티리얼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수주를 따오면서 같이 이제 자동화 공정까지 공급하는, 뭐 사실 자회사랑 그렇게 시너지 잘 나는 기업도 좀 찾기 어렵죠. 그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정장비 쪽 이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저 노칭을 이제 DNT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최근에 유중 때문에 주가가 좀 지지분하지만 상당히 이제 저가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이 이제 올라온 그런 흐름을 보였고, 레이저 노칭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DNT가 노칭 쪽에서는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정이 기술력이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른 높은 마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셀 3사에게 레퍼런스를 가진 기업들이 다른 신생사, 이제 다른 해외사에까지 수주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수주 잔고다. 그래서 올해 이제 1분기 2차전지 수주 잔고는 5.7조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 어쨌든 그 2차전지 주요 이제 장비업체들의 수주 잔고는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이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공정도 84%, 또 조립 공정 63%, 활성화 공정 및 자동화 장비 업체 114%. 그러니까 자동화 이제 쪽으로 이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런 부분에서 이쪽이 가장 퍼포먼스 있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네요. 검사 장비는 이제 뭐 가장 낮은 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요 투자 대상은 자동화 장비, 또 이제 전극 쪽하고, 또 이제 이쪽 조립 공정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갭이 확대되는 시기다. 글로벌 관점에서 올해는 중국과 일본 업체 대비 한국 배터리 장비 업체에게 주목될 시기다. 왜냐? 미국 증설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고,
또 한국 업체들의 실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가파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장비 업체들에 대한 PNT를 어제 어마어마하게 사들였잖아요. 한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되는 사이클로 진입이 전망된다. 중국 장비 업체들의 성장이 부각되는 사이클에는 중국 배터리 장비 업체들의 평균 12개월 포워드 PE가 40배였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장비 업체들이 퍼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편이에요. 10배에서 많으면 한 20배 정도? 요 수준 정도, 윤성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겠지만, 근데 대체적인 평균이 요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PNT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10배 이런 수준. 그래서 국내 장비 업체들의 미국 증설에 대한 수혜를 지금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투자 전략에 담아내야 되고 하루 이틀짜리가 아니다.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PNT를 매도했잖아요. 그 수급 구도를 보시면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PNT가 그동안 핵심적인 진입병으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서도 엄청난 수주 잔고를 가지고서도 왜 이렇게 저평가돼 있지? 시세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으로 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영이 되는 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정확히 맞출 수 없는 게 투자자의 이제 좀 안타까운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샀다가 털리고, 나중에 샀다가 이제 물리고 이런 식이 되는데, PNT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묵묵히 이 종목을 계속 탑픽으로 이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줄 거다. 안정적이라는 게 아니 이게 대장주인데 안정적이죠. 언젠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윤성보다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퍼포먼스가 훨씬 큽니다. 사실 매출도 그렇고 올해 매출 6천억대, 내년도 거의 1조, 영업이익도 올해 1,000억, 내년 1,600억, 윤성보다 한 2배 정도 예상되죠. 그래서 밸류 측면에서 이거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고, 사실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마다 더 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제 시총이 3천억 정도고 퍼밸류에이션이 14배 정도 이렇게 좀 되고 있죠. 4-5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실적 퍼포먼스가 굉장히 크게 되고 있어요. 이게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예측이 굉장히 가시적이잖아요. 가측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코인테크도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안정된 투자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DNT 같은 경우는 당장 실적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LG엔솔에 대한 독점적인 노칭 장비 공급이 매력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밸류는 이제 높은 편이죠. 하지만 내년쯤 되면 이익단으로도 올라와서 13배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포인트들을 좀 짚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LG엔솔의 밸류체인의 기업들이 가장 퍼포먼스가 일단 높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후에 이제 SK온이라든지 삼성 SDI 이제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같이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를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일 에너테크, 엠플러스 이런 것들 나오죠. 원익 PN이라든지 SK온 밸류체인들이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노메트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있고요. 또 이제 LG엔솔, CIS, PNT 이런 기업들 아까 체크드렸죠. 삼성 SI 같은 경우 이제 여기 보시면 노칭 PNT, 스태킹 필 에너지, 이제 필옵틱스 자회사죠. 또 이제 하나기술이 있고 코인테크 여기도 이제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의 기업들과 또 이제 기업들의 이제 지금 주가 위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미국만 보다 보면 유럽 쪽에 대한 간과를 하는데, 사실 유럽의 이제 주요 셀 업체들이 양산 라인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요. 올해 하반기부터. 근데 이제 이 유럽 쪽은 보통 턴키로 가져가요. 아예 그냥 통으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검증된, 뭐 중국보다 이제 검증된 또 한국 배터리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뭐 중국 장비는 당연히 비싸겠죠, 우리나라가. 하지만 기술력에서 우위고 또 AS라든지 여러 가지 신뢰도라든지 또 턴키로 이제 하다 보니까 고객 뭐 대응 면에서 뭐가 안 되고 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딱딱딱 다 해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신규 셀러 업체들의 물량 수주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고, 뭐로 이제 노스볼트 포함해서 유럽 셀 업체들의 양산 라인 발주가 23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거 뭔가 좀 느낌이 장비 업체들의 어떤 시세 분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강력하게 벌어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TSI, PNT, CIS와 다른 또 글로벌 업체들과의 또 이제 밸류 이제 비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국의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PNT 같은 경우 보시면 너무 낮은데요, 10배.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매력도를 높이는 올해 하반기부터의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활성화 자동화 공정에서 하나기술, 코인테크, 에이프로 이 세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10배 내지는 10배 초반 정도, 그래서 높지 않은, 모멘텀이 더 좋은데 높지 않은 글로벌 기업 대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활성화 자동화 관련된 장비주들 보시면 이거 뭐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음 주 전략에 있어서는 좀 2차 전지를 다시 한번 좀 보자, 요 정도 컨셉, 그리고 빈페스트의 어떤 앞으로의 행복, 이런 모습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이제 내용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시대 변화 속에서 거기에 맞춤형의 전략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마음 편한 매매면서 안정되면서 수익을 누리는 그런 매매겠죠, 거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반도체 조정 나온다고, 뭐 바이오 조정 나온다고, 뭐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또 편안한 또 상승의 어떤 구간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활기차게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